메르츠 청년연합 연금개혁 갈등으로 거리감 표출. 독일 집권 연정의 연금개혁안을 둘러싸고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 체데우 대표와 오랜 지지 기반이었던 청년연합, 융의 유니온 사이의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덴비르텐베르크주에서 열린 청년연합 전국대회에서 청년 보수 세력은 연금개혁안을 미래 세대의 무거운 짐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청년연합이 채택한 기조 결의문은 정부가 주저하고 용기 없는 개혁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며 법정, 정년 연령 상향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세대 계약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2031년 이후 특정 연금 수준을 고정하는 조항은 청년층의 가장 큰 반발 포인트로 2천억 유로가 넘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고민은 국회 내 젊은 그룹이다. 18명으로 정부 가반보다 많은 이들은 이미 연금 패키지의 본질적 수정 없이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혀 핵심 법안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젊은 세대의 요구에 어떤 신호를 보낼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번 갈등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메르츠의 리더십과 연정 운영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BMW 수소차 개발에 독일 정부 2.7억 유로 지원 확정. 독일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BMW가 독일 연방정부와 바이에른 주로부터 총 2억 7,300만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받습니다. 패트릭 슈니더 연방교통장관과 마커스 죄더 바이에른 주 총리는 베를린에서 BMW의 지원 확정서를 전달했는데, 지원금은 연방정부에서 약 1억 9,100만 유로, 바이에른 주에서 약 8,200만 유로를 부담합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기구동 시스템 개발이며, 이 시스템이 적용된 승용차는 2028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MW 개발 총괄 요아임 포스트는 이번 지원이 BMW의 기술 중립 전략에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BMW는 2028년부터 X5 모델을 포함해 여러 동력 방식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버전으로도 출시할 계획인데, 현재 독일 내에서 수소차 기술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완성차 업체는 BMW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하지만 수소 승용차는 아직 시장 내 비중이 미미하며 상용화까지는 난제가 남아있는데, 가장 큰 문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대규모 확산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합니다. 독일 기업 파산 증가세 지속속 창업도 동시 확대. 독일에서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의미한 규모의 신규 기업 설립도 늘고 있어 독일 경제가 퇴출과 진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혼합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방통계청 잠정치에 따르면 2025년 10월에 접수된 정식 기업 파산 신청은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했는데, 특히 8월에는 확정치 기준 12.2% 급증한 1979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에 따른 채권자 피해액은 약 54억 유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독일 산업상공회의소는 8월을 10년 만에 가장 많은 기업이 문을 닫은 달로 지적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물류 분야의 파산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과 요식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기존 기업들이 고전하는 와중에도 신규 창업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경제적 규모가 큰 신규 기업 설립은 약 99,300건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규모 있는 기존 기업의 폐업 4.8% 증가 역시 늘면서 전문가들은 이를 구조조정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 항공세 인하 결정 소비자 혜택은 미지수 논란 가열. 독일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항공권에 부과되는 항공교통세 티켓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항공업계의 비용 부담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항공사들이 실제 항공권 가격을 낮출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자와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루프트한자와 콘도르 등 항공사들은 세금 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폐지 가능성이 있던 일부 노선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여행업계는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의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첫걸음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인 독일 소비자연합은 세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가격 혜택은 미미할 것이라며 비판했는데, 이들은 세금 인하 대부분이 항공사 매출과 운영비 절감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항공업계만을 위한 선물로 규정했습니다. 녹색당과 환경단체 분트 역시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교통 분야 기후보호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비난했습니다. 향후 항공사들이 세금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어떻게 반영할지, 그리고 노선 확대가 얼마나 이루어질지가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독일 국가채무 급증, 헤셀라일란트 팔츠 재정위기 심화. 독일의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주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연방공화국 역사상 최악의 재정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연방주 전체 채무는 약 6,100억 유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헤센주는 462억 유로, 라인란트팔츠주는 295억 유로를 기록하며 1990년대 초 대비 부채가 급증했는데 이로 인해 두 지역의 1인당 부채는 7,100유로를 넘어섰습니다. 부채 증가의 직접적인 결과는 이자 부담 확대로 헤센주는 연간 10억 유로 이상을 이자로 지출하며 이는 교육, 교통 등 미래 투자 예산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독일 도시연합은 사회복지 지출 급증, 특히 아동청소년 복지 및 노인 요양 지원을 주된 원인으로 꼽으며 지방정부 재정이 구조적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인란트팔츠 주총리는 더 큰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며 부채 상한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납세자 연맹 등 전문가들은 부채 상한제 무력화의 대가를 미래 세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원칙으로의 회귀와 긴급한 구조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